지금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좀 좌지우지되지만 추후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모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업들의 가치는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전략이 뭐 대중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멀티플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니까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도 이제 같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다가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자사주를 담보로, 이게 전환사채긴 한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자사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금리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많이 매입해가지고 한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적도 있는데 그때도 꾸역꾸역 비트코인을 계속 대출해서 매수해가지고 현재는 비트코인을 거의 60만 개 가까이 우선주까지 발행해가지고 지금 모은 이제 회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업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최초의 사례.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시총이 높은 것들 또는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으로 높은 회사들을 말씀드리면 마라홀딩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본인도 채굴을 하고 동시에 전환사채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도 시장에서 매입하고, 그래서 한 5만 개 정도 갖고 있고, 일본에서는 좀 유명한 게 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벌써 10,000개 이상을 모아서 꽤 의미 있는 이제 숫자를 갖고 있고,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은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그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훼손되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안전 자산의 성격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으로 다변화하는 거고, 그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포착이 되고 관측이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산다. 네, 그런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때문에 그 해당 기업들의 가치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 좀 좌지우지되지만 추후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모였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업들의 가치는 밸류에이션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전략이 뭐 대중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멀티플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전 대비해서 여기가 유일했을 때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니까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도 이제 같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저도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갖고 있었고, 그걸 갖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미국 주식 매도하고 예수금 꺼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비트코인이 너무 사고 싶은데 꺼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던 거고,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도. 근데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시총 기준으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총이 100조인데 보유한 비트코인은 50조면 나머지 50조가 기업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성격으로 투자하는 건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저는 매도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로 바꾸는 작업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뭐 이제 덜 오른다, 그만 오른다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멀티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레이어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통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예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뭔 프로젝트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구체화된 게 없고
뭐 그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은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빌려줘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얘기도 뭐 제가 알기로는 딱히 공시 자료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또는 추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추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그런 확신이 없다면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멀티플을 많이 받는 이유를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60만 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장기 투자 물량 포함해서 200만 개 조금 넘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60만 개를 살려면 아마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격이 2배는 뛸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60만 개를 갖고 있고 시총 대비 50% 정도의 비트코인 이제 가치만 갖고 있지만 그렇게 2배 가까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어떤 투자가 본인한테 맞는지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책과 영상을 보면 작가님도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투자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싼데 매수할 돈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신용도는 있기 때문에 그 신용도를 활용하는 이제 전략을 짰던 거죠. 그래서 대출은 저는 절대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출은 불이랑 같아서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집을 다 태워 먹는 그래서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비트코인의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제 원칙은 그겁니다. 좋은 자산을 쌀 때 많이 산다. 근데 싼 시점을 제가 알 수 없다 보니까 매 월마다 가지고 있었던 월급을 다 태워서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주식을 샀던 거고요. 코로나 같은 폭락장이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런 우량 자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들, 나스닥 ETF도 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면서 전략을 짰던 거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뭐 10년 안에 경제적인 여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도 대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을 받고 다녔지만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을 월에 250만 원 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투잡을 떴던 건데 월에 200씩 1년에 2,400, 5년 하면 1억 2천인데 이게 10배가 돼도 서울 아파트가 10년 뒤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위 가격이 20억이 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적립식 안전하게 투자하라더니 왜 대출 얘기하냐 이러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리스크랑 기회 요인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라는 게 제 조언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았고 자본을 정말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정말 5년, 10년 동안 안 팔 생각으로 투자를 했던 거라서 무조건 대출을 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는 대출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은 한번 해보셔라. 뭐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되게 쉬운 예로 지금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가 신용대출 받으면 뭐 1억까지는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모은 돈 포함해서 대출 5천 해가지고 1억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금리 5%면 이자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1억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500만 원씩 10년 이자를 내면 5천만 원인데 만약에 1억에 산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10배가 돼서 10억이 된다면 이자는 5천만 원이고 수익은 9억 5천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원금은 또 빼야 되겠지만 그럼 8억 5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 200만 원씩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이게 계속 오르기 때문에 10년 뒤에 어떤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서 따져보시라는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린 거였어요. 과거에도. 지금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비트코인 대출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본인부터 잠시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이 자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공부를 충분히 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절한 대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은 굉장히 그 고점 대비나 또는 뭐 6개월 평균 기준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떨어져야지만 하는데 아예 자본이 없는 정말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신용도가 높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는 이상 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고 나서도 가격 변동 때문에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래서 전 어렵다 생각해요. 솔직히 뭐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자산에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2천만 원의 비트코인 싸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 사정 때문에 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이게 더 오를 거라는 걸 알지만 내가 지금 당장 지식산업센터에 물린 이자 원금을 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파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자산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플레이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해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매수할 때만 연끌해서 대출해서 사는 게 뭐 약간 공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기본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도 오를 거라는 거. 그래서 구매력 측면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출했을 때 리스크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대출은 사실 보통 신용대출 왜냐면 비트코인은 부동산처럼 장기 대출이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모기지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신용대출이고 그게 1년, 2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데 직업적인 변동이 없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직업에서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만 일단 대출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금리라는 것도 사실 언제 위로 치솟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터키나 막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뭔가 경제 환경이나 그 상황이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막 20%, 30%까지 치솟는데 물론 한국이 그 정도의 변동성을 과거에 가져가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한국은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변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해칭이 이제 돼야 하고 그래서 저는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출 받아서 사는 걸 추천하는 편인 게 자산 가격을 쌀 때 사면 하방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리가 올라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려서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샀다면 금리가 만약에 30% 오른다면 5천만 원의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아무 시점에나 대출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저 역시도 코로나 폭락장 그리고 마지막 대출 받았던 게 최근에 비트코인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게 있거든요. 이번 한 4월 정도, 5월 정도 요 사이에 그때 저도 사실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바닥은 맞출 수 없으니까 제가 8만 5천부터 7만 5천까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체결되도록 그 층층이 걸어놔가지고 평균 단가 한 7만 8천 정도에 최종적으로 매수해서 그게 지금 11만 달러까지 가까이 왔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본인이 욕심이 좀 있고 젊은 사람이고 신용도가 높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또는 사업체가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런 전략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본인의 여건이 괜찮았을 때 고려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고려를 해볼 만한 옵션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50만 원씩 비트코인을 샀을 때 아무래도 모아갈 수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석하는 어떤 실력도 커지고요. 네.